자, 52페이지에 그 11번에 나지가 있어요. 있나요? 나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나대지, 나대지. 그 나자가 한문으로 버슬나자죠. 버슬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용도 본다면은요. 택지가 맞아요. 뭐요? 이는 택지. 택지인데 지역은 아니고 그냥 한 필지 택지인데 요 위에 뭐요? 요 토지 위에 건물이 뭐요? 있느냐 없냐 이 구분이에요. 택지 위에 건물이 뭐요? 있으면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거는 건부지라 불러요.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택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뭘 한다고요? 이걸 나지라고 불러요. 나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딴 거예요. 모양. 그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요 부지. 요거는 상당히 이거는 좀 뭐요? 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 앞에 요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요. 수식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을 때 요 수식어의 뭐요? 바닥 면적을 바닥 토지를 부지라 불러요. 바닥 토지. 좀 미안하지만 그 앞에 넘어가면 앞에 지에 그 토지용의 이항이 있을 거예요. 이항 있나요? 이항. 부지 보입니까? 이항에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 택지를 포함한 뭐요?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 뭐요? 바닥 토지 등에 좀 포괄적으로 쓰이는 용어예요. 쉽게 말하자면 요 택지란 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건물에 바닥 토지가 건부지. 부지 위에 뭐요? 하천이 있으면 하천부지. 요 부지 위에 뭐가 있으면요? 있으면 뭐? 도로가 있으면 도로부지. 철도가 있으면 철도부지. 수도 파이프가 묻혀 있으면 수도부지. 되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택지를 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제가 건물이니까 건부지라 쓴 거예요. 건물 지었으면 땅은 택지잖아요. 그러면 철도나 하천이나 도로는 건물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때는 만다고요? 건부지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철도면 철도부지, 하천이면 하천부지, 수도 파이프 같으면 수도부지, 도로면 도로부지. 되나요? 포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택지 외에도 쓰이는 겁니다. 하천이나 수도 파이프나 철도는 건물 세울 수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는 택지 외에도 쓰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죠? 수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포괄적으로. 쓰다 보면, 그치, 앞에 수식으로 보면 됩니다. A의 부지. 됐죠? 이거 보면 돼요. 다시 이제 넘어오면 52페이지에, 이거는 건부지니까, 제가 앞전에 건물이 있거나 건물 세울 수 있는 땅은 제가 말해 불렀어요. 앞에 택지. 택지인데,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건물이 없으면 나지.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근데 앞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택지와 유사용어로 대지라 쓴다 했죠. 대지. 그럼 그 대지인데 건물이 없으면 말한다고요? 우리는 나대지, 나지 쓰는 거예요. 일상용어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나지보다는 아마 우리가 나대지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는 건축법상 용어를 쓴 겁니다. 건축법. 상 용어를 쓴 거예요. 됐나요? 자, 이 말이에요. 부지. 근데 요 부지는 구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택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택지가 있어요. 이때 건물이 있으면은 요 지금 이제 건물에 뭐요?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500제곱미터예요.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예요. 그럼 건물에 앉아 있는
500제곱미터를 통틀어 뭘 한다 이걸요? 이걸 건부지라 불러요. 뭐요? 건부지라 불러요. 이걸 건축부에서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뭐 한다 이걸요? 대지라 불러요. 부탁에서는 뭐요? 대지는 물론 대지보다는 택지가 더 큰 거죠. 왜? 명지 같은 경우는 택지를 하더라도 대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일단 건물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요? 대지겠죠. 그죠? 대지를 세울 수 없으면 명지지만 될 거예요. 그래서 광고할 때요. 건부지 500제곱미터, 대지 500제곱미터, 택지 500제곱미터 쓴단 말이에요. 되나요? 같은 말들이에요. 건물이 있으니까. 그죠?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근데 요 위에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에 지금 현재 요 바닥 면적 있죠? 요 건물에 바닥 면적 있죠? 요거는요, 바닥 면적이라 불러요. 뭐요?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뭐요? 건물 제곱미터가 300제곱미터면은, 뭐요? 건물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라 불러요. 바닥 면적하고 요 바닥 토지는 다른 거죠? 이 바닥 토지는 이걸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되나요? 건부지는. 그럼 이때 나중에요. 요 바닥 면적 요거 있죠? 요게 나중에 뒤에 가면요. 이게 이 바닥 면적이 합계 있죠? 바닥 면적이 합계. 이걸 뭐라 불러요? 어? 응? 이게 지금 이제 3층 건물이에요. 몇 층 건물이요? 3층 건물이에요. 이게 다 뒤에 가면 우리가요. 용적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용적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는 바닥 면적이 합계로 계산하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요. 바닥 면적 합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 3층 건물부터 얼마나 바닥 면적 합계는 900제곱미터. 되나요? 이게 용적률 계산 쓴단 말이에요. 한번 봐두셔야 된다. 자, 뒤에 가면요. 이때, 그러면은, 이때 비어둔 땅이 얼마요? 비어둔 땅이. 이렇게 합치면 200제곱미터죠. 요 200제곱미터를 뭐라 불러요? 이걸 공지라 불러요. 공지. 뭐요? 공지. 이걸 공지라 불러요. 공지. 공지. 라고 불러요. 공지. 나중에나요? 이쁘다. 참고로 혹시 연면적, 뭐요? 연면적. 그러니까, 건물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그 연면적은 항상 건물입니다. 건물의 연면적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층마다 이게 만약에 지상 3층 건물 같으면은, 몇 층요? 1, 2, 3층 같으면은, 만약에 건물의 바닥 면적이 다 똑같이 300제곱미터씩이라면, 연면적은 900제곱미터죠. 이걸 우리가 연면적이라 불러요. 연면적.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건물은 뭐다? 연면적으로 한다. 뭘 한다고요? 연면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거는 여기서만 관계된 게 아니고 공부 등에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연면적. 그래서 항상 건물은 뭐로 따진다? 연면적으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공지. 그럼 공지에 뭐 나와야 돼요? 혹시 시험 치면요. 한 필지 내에서 용적률 제한이든 건폐율 제한이든
그 외에 뭐요? 뭐 휴양 기능이든 또 피난 기능이든 여하튼 뭐 한다고요? 남겨둔 또는 비워둔 놈의 이름 뭐다? 공지라 보면 돼요. 빌공자 뭐요? 한문으로 빌공자 공지 어디 있어요? 14항에 있죠. 14항에 보입니까? 빌공자 그러니까 건폐율에 의한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뭐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안전시설이든 피난시설이든 또 여유적인 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뭐 하든 비어둔 땅을 다 뭐한다 통틀어 공지라 불러요. 그래서 한문에 왔어요. 빌공자 공지 공지 이런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보면 돼. 혹시 그 포인트는 비워둔 그래서 남겨둔 놓으면 공지 공지 비워둔 남겨둔 하면 공지 이 보면 돼요. 그럼 이게 건부지는 뭐라 써놨어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요? 건부지라 불러요. 건부지. 됐나요? 그 말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봐두시고. 이건 앞에 얘기했지만요. 우리 여기서 관계된 게 아니고 나 뒤에 공포등과 다 연관되어 있다면 봐두시라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렇지. 근데 그 위에 보니까 11번에 11항에 뭐 있어요? 나아지 보이죠? 감정평가상 용어로서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있나요? 요거 처음 보는 말이에요. 앞에 우리 한번 몇 번 본 말이에요. 예? 요게 표준지 공시가 평가할 때 평가하는 법이에요. 요게 바로 현황 기준의 평가예요. 뭐요? 현황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해요? 별도로 평가해요? 별도로 평가하죠? 간평가 할 때는 원칙은. 그죠? 그때 제가 토지는 건물이 없다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원칙은 뭐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가 기준으로 맞나요? 한단 말이에요. 또 건물은 뭘 한다고요? 건물은 원가법을 한단 말이에요. 땅이 없다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개별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원칙은 제가 뭐였어요? 땅의 재산세, 보유세 산정을 위한 시가 표준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구할 때는 건물이 있더라도 일단 건물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건물이 없는 게 뭐예요? 나아지. 맞나요? 나아지로 가정한다 이 뜻이에요. 가정하고 또 두 번째 뭔다고요? 제가 공법상 제한은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부상 제한은 없다 했죠. 사부상 제한이 뭐예요? 제한 물권. 민법상 제한 물권이 뭐예요? 용의 물권과 담보 물권. 그래서 있더라도 없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써놨어요? 지상권 등이잖아요. 뭐예요? 그럼 지상권 등이라는 것은 지상권뿐 아니라 민법상 제한 물권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뒤에 뭐라 써요? 지상권 등 뭐예요? 사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가 뭐다? 제한 물권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사법상 권리가 제한 물권, 용의 물권과 담보 물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설정되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상 제한은 없지만 공법상 제한은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이 말이에요. 적어놔봐요 한번. 현황 기준의 평가. 뭐요? 그게 현황 기준의 원칙 기억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 써놨어요? 앞에 감정평가상 용어를 해놨잖아요. 뭐라고요? 감정평가상 용어. 이런 것들 이제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가. 맞물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막 미국 일본식이 사람들 막 들어와가지고 막 접근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딱 몇 개 꺼내가지고 뭔다고요? 우리나라 쓰고 있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만 딱 녹이 됐어요. 이게 토지보상평가 지침하고 어디 있다고요?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요. 되나요? 나와서 나지란 토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부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감칙에. 되나요? 부공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체크. 이게 왜 체크되는가 하면 이게 그 감식에 이틀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그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건부지에 비해서 최유효율이 기대되기 때문에 시장성도 높고 매물이 있어서 가격도 비싸며 뭐요?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에 기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나요? 이 말은 조금 좀 잘못된 표현인데 그냥 개발 가치가 높다 써놓으면 돼요. 뭐요? 개발 가치가 높다 이랬잖아요. 개발 가치가 높다. 개발 가치가 높다. 제가 참고해 볼게요. 우리 학교는 항상 뭐요? 개발. 요걸 전제를 해요. 뭐요? 개발해가지고 돈 많이 벌자 하는 게 학개론이에요. 뭐요? 그런데 공법을 만다고 이게 아니고요. 좀 남의 눈치도 보면서 개발하라 이거예요. 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학개론이고요. 좀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좀 개발을 규제하는 거예요. 뭐요? 공법 뭐 한다고요? 공법은요. 개발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요? 좀 돈 많이 벌자. 이거는 뭐요? 좀 형평성을 강조해요. 뭐요? 이게 바로 뭐요? 공익성. 뭐요? 이거는 뭘 중시한다? 사익성을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좀 공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적인 민간 부문들은 효율성이나 사익성을 중시하고 공공 부문은 뭔다고요? 형평성이나 공익성을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는 조금 우리가요 좀 사적인 부분이고 사적 개인적인 부분들. 이건 뭐다? 저기는요 공적 부분이고 인문이. 그래서 개발을 많이 늘려주면 그만큼 공공토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국지지 등을 택지로 개발해서 민간한테 팔아버리면 뭐 되는 거예요?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함께 써야 될 공간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게 학교로니까 학교로서 요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돼요. 우리 학교는 앞길을 막는 법이 공법이라 보면 돼요. 뭐요? 뭐라고요? 학교는 앞길을 가로막는 법이 뭐다? 공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뭐요? 그래서 그 공법을 뭡니까? 잘 이용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뭐요? 요걸 풀면 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적 규제가 많다 하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요. 잘하면은 뭐요?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하게 묶어놓은 땅일수록 정부가 나중에 개발해가지고 뭐요?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은 땅이에요. 되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다 그래. 개발해 가면 엄청 맛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농지를 만약에 택지를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낮아져 버리잖아요. 농지를 택지를 바꿔버리면 낭지되는 거죠. 그럼 농지에서 택지를 바꿔버리면 가치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부들이 신도시 개발할 때는 주로 중심이 농지예요. 맞나요? 농지는 평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좋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현재 건부지가 있고요. 뭐요? 한번 상위 봅시다. 나지가 있어요. 뭐요? 지금 건물 있는 부지를 사가지고 뭐요? 개발할 거예요. 지금 이제 나지를 사가지고 개발할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요. 농지를 택지 바뀌면 나지네. 그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개발업자가 볼 때는요. 일단 개발자의 지출을 보면 일단 토지 사야 돼. 맞나요? 토지 가격 들어가야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구 건물 가격.
가격 들어가야 되죠. 개발업자야 철거해서 개발한다지만은 건물 소유자는 달라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상해달라겠죠? 이건 안 들어가죠. 그죠? 근데 구 건물은 또 뭐가 된다고요? 철거비가 들어요. 뭐가 된다고요? 안 들어가죠? 이제 뭐 해야 돼요? 택지 개발해야 돼요. 뭐요? 또 이거 또요. 토지 조성해야 돼요. 조성은요. 똑같이 들어요. 맞나요? 여기 더 들어요. 철근 다 들려고 해야 되잖아. 그래요? 더 들어요. 이제 뭐 들어요? 개발비가 든단 말이에요. 맞나요? 건축 개발 들 거예요. 등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다 들어요. 그럼 일단 벌써 나아지는 사버리면요. 요 비용이 제외돼 버려요. 맞나요? 그죠? 그럼 뭐 건물지가 있는 걸 사면요. 요 건물 들어간다면 보상 가격으로 뭐요? 보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오래된 뭡니까? 건물들이 많은 땅을 뭐요? 사가지고 개발할 때는요. 국가 차원이 아니면은요. 개발을 하다가 정지시켜버립니다. 맞다고요? 이거 죽으면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알기로 볼 때 요 지역도 있고 저 옛날에 저 뭐요? 저 구 옛날에 저 남양산 저 양산 쪽이 죠 그죠? 양산. 그 남부시장 쪽에 있잖아요. 그 옛날 그가 옛날 번화가 아닙니까? 그 옆으로 가보세요. 낡은 건물 엄청 많아요. 팍 차버리면 건물 넘어지겠더라요. 낡아가지고. 맞나요? 많죠? 그러면 그쪽을 뭡니까? 사가지고 철거지 건물 짓는 게 맞는 건데 요 지역으로 오잖아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는요. 국가나 시에서 봤을 때는요. 그 지역에 요거 보상해주고 건물지에서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뭐요? 그렇게 해주고 나면 나중에 거기다가 아파트 지으면요. 부산 쪽에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 값 다 지불한 거 보상 받으려면요. 아파트가 엄청 올라가야 돼요. 맞나요? 그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수익성이,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결국 좋은 일은 뭐만 시킨다고요? 거기에 낡은 건물가 있는 주인만 존인시키는 거지. 안 그래요? 실제 거기다 아파트 지어 놓으면요. 아마 그 보상 다 주고 지어버리면은 부산 아파트가 아무것도 아니다. 맞나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한답니까? 농지를 싸게 사가지고 그 위에 지으니까 유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빠지다 보니까 뭘 한 겁니까? 주리 지역이 농지 지역 아닙니까? 농지를 택지를 바꿔가지고 택지개발 한 다음에 분양해버리잖아요.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개발되는 땅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농지라고 보면 돼요. 뭐요? 대개발지는 큰 개발지는 그러니까 쭉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택지 살라 하지 말고요. 저 넘어가서 농지에 있는 거 사나요? 되나요? 원래 그런 거예요. 택지 지역은 이미 살아봤자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안 그래요? 거품 붙으면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떨어져가지고 차 타고 쫙 나가면 10분 거리면 엄청난 거리예요. 자도 한번 놀고 쫙 나가보세요. 10분 거리면 안 그래요? 그 도로에서요. 도로 좋아지면 5분이면 가는 거리야. 얼마라고요? 딱 저 정산 딱 끊어 달려봐. 어디가 가는가? 정산 딱 끊어가지고 정산 있죠? 저 끝에 있어서 딱 저 달려봐 주로. 저 밀양 쪽 달려봐 보라고. 그 농지 지역이지. 그럼 10분 가게 갈 때 어디 가는 거 봐보라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작은 가면 안 그래요? 그게 만약에 뭐요? 도로가 쫙 크게 뚫히면서 개발되면요 5분이면 간다고요. 얼마? 그게 자꾸 눈을 좀 밖으로 팍 돌리세요. 팍 밖으로. 헐? 안 돌리지 말고. 내가 그러잖아. 앞에 이거잖아요. 야, 양산지역에서 볼 때 물건까지 개발될 줄 알았겠나? 맞나요? 처음 할 때 상당히 안 그래요? 옛날 누가 그러더라? 옛날 소, 마구간도 많다더라. 소 키우고. 안 그래요? 그리고 하다 내 아는 사촌 형이 그랬더라. 제가 저 있잖아. 소장 살던데, 소팔 간던데. 안 그래요? 볼 때. 근데 저 거리가 지금 볼 때, 그죠? 꽤 먼 거리였죠. 그죠? 지금은 뭐 차 타고 그만이잖아요. 저기 거리가. 안 그래요? 작은 것 같으면. 그죠? 그래서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나중에 이제 개발되는 지역들이 펼쳐 나갈 때는요. 개발된 땅을 보기보다는 개발된 땅 종점에서 차를 타고 딱 달렸을 때 뭐 한다고요? 그 한 10분 거리 안에 농지가 많은 지역에 투자하라.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되나요? 물론 그건 투기 비법이지만
넘심 비법? 그 말이에요. 여기 펼치면, 요 눈빛 사시면 안 들어와요. 또 박 펴진다고 돼서 안 들어,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사모님 아시겠죠? 사모님 중개사 따기 전에 돈 버는 거 아니야, 또? 다 전화가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도학에서는 뭐다? 가치가 제일 높은, 개발 제일 높은 건 낮이라는 것. 건물지는 아니라는 것. 그 말은, 낡은 건물이 있는 곳은 개발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아시겠죠? 내 말 틀린 거나 맞는 거나? 집에 적어놔요. 응, 그렇게. 그 말이야. 근데 저거는요, 남산 저는 엄청 오래 갈 거예요. 남부생 저거는. 왜 저기 오래 가는가 하면요. 지금 서울에 가보면, 종로 3가 알죠? 종로 3가 아시죠? 들어봤죠? 그 안쪽으로 가면요. 아직까지도 허름한 건물이 엄청나요. 기아집부터. 그걸 수요를 못하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거기서 조금 놓으면요. 바로 그 놓으면 바로 앞에, 뒷골목 그렇고요. 바로 앞쪽은요. 상업용 빌딩이 쭉 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바로 그 뒤가 그렇다니까. 그 벽에 써놨다. 아직까지도. 김두한 놀다 가다 써놨다니까. 붉은 그 페인트로. 김두한 놀다 가다 써놨다니까. 그거 몇 년 전이야, 그게. 아직 그 흐름한 건물에서 지금 이제요. 막걸리 팔고 있어. 그 안에서. 그게 수요를 못하게 너무 비싸가지고.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로, 지금 우리 김해 가도 서상동 있죠? 앞에 옛날에 구터미널 쭉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죠? 그 전부 다 흐름한 건물입니다. 안 그래요? 그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거. 비싸서. 그러다 이쪽 빼가지고, 시청 있죠, 시청. 농지 그쪽에 큰 도로 만들었죠, 뒤로. 안 그래요? 큰 도로. 그런 거예요. 그럼 저 김해지가 저리 되는 게 얼마 됐는데 엄청 오래됐죠? 그럼 저기도 엄청 오래 간다 봐야 돼요. 안 그래요? 저 자체가. 저게, 그래서 그래요. 또 한 개 잘 들었을 까 많은 데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던데, 남포동. 옛날에 우리 왜 같이 만나고 영화 보던데, 부산 극장 앞에. 그거부터 2차선 맞나요? 그거 알죠? 그거 옛날에 버스 다니는 길이에요, 그게. 원래 그게 메인 도로예요, 그게. 메인 도로였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비싸니까 못하는 거야. 못하다 보니까 옆으로 뺐잖아. 자갈치 쪽으로 빼가지고 메인 도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남포동이 그래야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섬이 큰 거라고. 원래 그 남포동이가 메인이었잖아, 그죠? 섬에는 그 뒤쪽이 좀 공장 지역이 있거든. 쌌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 지역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들이 오래된 구도시일수록 뭡니까?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엄청 오래 간다 봐야 돼요. 되나요? 왜냐? 보상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뭐가요? 메인, 옛날에는 이게 제일 도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개발 가치가 높은 것은 뭐다? 개발 가치는 뭐가 높다? 나지가 높다는 말이에요. 나요? 나지가 높아요. 이거 한번 봐주시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농지에서 택지로 바뀐다 하는 말은 농지에서 그러면 택지가 개발 가치가 높아요. 되려면은 이런 공적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농지 택지로 바뀌는 거니까 공적 규제가 완화돼야 돼요. 완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공적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서는 나지가 개발 가치가 높은 거예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농지 지역이 택지지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뭐요? 그죠? 그럼 낮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낮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적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 있어요. 뭐요? 강화시키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거 맞나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이런 지역들. 개발 제한으로 묶인 지역 이런 지역은요, 나아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맞나요? 이런 지역은 뭐다고요? 오히려 개발 가치보다 그냥 그 자체의 가치는 건물 가치가 높아요. 이해가나요? 이런 개발 안 묶어버렸잖아 지금. 그래서 개발 제한으로 묶여버리면 개발 제한구로 묶인 지역은 건물이 지을 수가 없어요. 낮이는. 저런 지역은 오히려 건물 값이 비싼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낮이 가치가 높지만은 공적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오히려 건물지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 맞나요?
이 말 따가지고 또 말 바꾸기를 뭔다고요? 이 말을요, 이걸 낮이는 이거는요, 따서 이거 낮이가 높죠. 이때는 건부지가 싸죠. 이걸 건부감가를 하는 거고, 이걸 건부정가다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하잖아요. 이거 뭔다고요? 체크해 놓을까요? 체크. 건부지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낮이 가치가 있어요. 뭐요? 가치가 있어요. 공적 규제가 뭐 되면요? 먼저 완화되면 낮이 가치가 건부지 가치가 낮죠. 낮이 가치가 높죠. 그죠? 완화된 지역은 낮이 우리 건물지기 좋잖아요. 근데 이게 강화돼 버리면 낮이 가치, 건물지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왜? 낮이는 건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맞나요? 낮이 가치가 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줄여서 말한다고 이걸요? 이걸 건부라 불러요. 뭐요? 건부. 그럼 건부지 가치가 싸단 말이에요. 이걸요? 건부 감가라 불러요. 뭐요? 건부 감가. 그러면 건부지 가치가 높단 말이 뭐예요? 건부 증가라 불러요. 뭐요? 가치가 높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뭐요? 뭐 건부 감가는 뭐다? 감가는 가치가 감소된다 이 말이고, 정가는 가치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보통 감정평가에서 너무 말이기 때문에 그 정가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뭐야? 가치가 올라간다. 감가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되나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말을 적어 놓은 게 그 심화학습에 52페이지 밑에 있는 걸 거예요. 맞나요? 다음 12번에 경지 보이죠? 경지는 가입표 치고, 경지는 가입표.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가입표 쳐버렸어요. 가입표. 보지 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15번에 소지하고 원지가 있습니다. 있나요? 한문은 그대로 개발되기 전에 용도를 물을 때, 뭐요? 소지나 원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소자는 뭐다? 바탕 소자. 원자는 원래 원자.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원래 바탕이 된 용도를 묻는 거예요. 되나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했다면 소지나 원지는 농지가 될 것이고, 임지를 택지로 개발했다면 소지나 원지는 임지가 될 것이에요. 되나요? 개발되기 전에 용도를 물을 때 쓰는 말이다 보면 되고요. 소지와 원지는 같은 말이다 보면 되고요. 그 법지가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법지. 이 법지는 옆에 참고로 적어놔요. 법지는 참고로 뭐 적어놓으시라고요? 참고로 옹벽. 뭐요? 옹벽. 축대라고 보면 돼. 축대. 뭐요? 옹벽이나 축대. 혹시 놓으면 이거는요, 참고로 이거는 경사진 부분 놓으면 뭐다? 법지나 법지를 말하는 거예요. 법지. 법지. 예를 들면 이런 땅이 있을 거예요. 땅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이 지금 현재 이 땅이 이게 뭐요? 얼 소유 토지든 이 뭐요? 도로든 간에 이는 아래 소유권 부고 위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는요, 잘못하면은 이때 이 토지를 구축을 하지 않냐면 저 우리말 뭐요? 축대를 쌓지 않냐면 여기에 붕괴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토사나 돌 떨어지겠죠, 밑으로. 그래서
요런 땅은요, 이렇게 딱, 뭐 한다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얼마나 하면요, 자갈 넣고, 뭐요? 콩쿨 쳐야 돼요. 맞나요? 쳐야 돼요. 쳐버리면, 지금 이제 요 땅은, 이게 지금 이제 가압소유 거예요. 가압소유 토지를 하도, 요 부분 자체는 지금 이제 갑이 이용할 수 없죠. 요 부분은, 그럼 경사가 진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면적, 쓸 수가 없죠. 요걸 뭐요? 법지를 하는 거예요. 뭐요? 법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 경사 부분에 해당하는 요 면적 토지는요, 가압소유는 맞아요. 근데 뭐가 없다? 활용 실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다? 활용 실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익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얘들 뭐 공부할 때요? 공부할 때, 건축법에 요 높이가 2m 이상이면 무조건 윗집은 뭔다고요? 옹백을 쳐줘야 돼요. 뭐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걸 옹백이라 불러요. 뭐요? 법으로 뭔다고요? 저는 2m 이상이면 저렇게 옹백을 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토지예요. 되나요? 하게끔. 저 땅이에요. 그 뭐라 써놨어요? 딱 볼 때. 법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용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량 면적에는 가압 소유 면적이 포함됩니다. 근데 실제 뭐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단 말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뭐라 써놨습니까?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면의 토지 이런 것들. 되나요? 경사, 진 부분. 요 부분, 요 면적.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면적은 윗집에서 해줘야 돼요. 자기 땅에다가. 누가 해준다고요? 결국 요거는 윗집 소유권이니까 갑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갑이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갑. 나중에 저런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소유 공부에서 노는 거예요. 민법 공부할 때 보면 물권적 청구인 있을 거예요. 뭐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거 가면 이제 뭐한다고요? 이게 2m가 안 되더라도 이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요. 아래 사람이 민법상, 사법상 물권 청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자기 건 아니니까. 자기 건 아니니까 뭐요? 반환 청구는 못 하겠죠. 그 대신에 뭐요? 방해물, 뭐요? 제거 청구권. 방해물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래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공법은 무조건 2m 넘어가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공법 안 되는 것들은 좀 불안하면 뭐요? 민법상 물권 청구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방해물 예방 또는 제거 청구권으로. 되나요? 저 말이에요. 그 밑에 빈지 나와 있어요. 뭐요? 빈지. 빈지가 우리말 하면은 바닷가예요. 바닷가. 뭐요? 바닷가. 바닷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에서부터 물이 다 같이 만조시까지 하는 면적 있죠? 그까지 우리가 보통 뭐요? 빈지라 불러요. 빈자가 해변 빈자. 무슨 빈자? 해변 빈자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닷가로 바뀌었어요. 바닷가. 바닷가. 바닷가는 사유는 인정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뭡니까? 개인들 휴양도 하고 비수도 하고 맞나요? 또 텐트 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활용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상대 개념입니다. 그 다음 포락지 보이죠? 옆에 뭐 놓으면 혹시 침식, 절토 물이 내린 놈의 그 뭐다? 그는 포락지예요. 포락지. 요즘은 이런 게 참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일이 많았어요. 장마나 홍수가 지면은 뭐야 우리 도랑 같은데 옹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논이나 바다 막 떠내려갑니다. 그죠? 위에 이렇게 떠내려가가지고 뭐야 강이 일부되고 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때 물이 내려 물에 잠긴단 말이 뭐예요? 침식된 땅을 만다게 포락지라 불러요. 되나요? 포락지. 침식이 물에 잠긴 이 말입니다. 침식이란 말이 물에 잠긴. 그 혹시 시험에 침식, 물에 잠긴, 물이 내린 놈이 그럼 뭐다? 포락지라 보면 돼요. 절토. 선하지는 뭐다? 고압 전선 밑에 땅이 뭐다? 선하지. 이게 감정평가 용어인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그 특히 택지 같은 경우는 고압 전선 밑에 땅은요 엄청나게 뭔가
감가를 시킵니다. 감가를 시킵니다. 감가. 가치를 전환시킵니다. 하잖아요? 인체에 엄청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 때문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고압전선 이런 것들은 서해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공동구를 하고 땅 밑에 파있잖아요. 어디요? 공동구. 맞나요? 땅 밑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압전선 이런 것들은요. 위에서 밑에 아주 흐르거든요. 선이 무겁기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체에 엄청 안 좋다는 겁니다. 되나요? 이 말입니다. 고압전선 밑에 땅이 뭐다? 선하지. 보면 되고요. 공한지 나와요. 그 공한지하고 유휴지 보입니까? 공한지하고 유휴지 좀 묶어놔요. 21, 20, 21. 공한지하고 유지는 묶어서 이거는요, 좀 장기 방치, 투기 놓으면 뭐다? 장기 방치, 투기 놓으면 공한지나 유휴지입니다. 장기 방치, 투기 놓으면 그는 공한지나 유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지금 현재 이거는요, 폐지된 용어입니다. 뭐요? 폐지된 용어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혹시 장기 방치, 투기란 말을 휴한지다 갖다 붙이면 틀립니다. 휴한지는 지력 보강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예요. 뭐요? 제일 전 내가 앞에 있잖아요. 인삼밭 같은 거 뭐요? 인삼밭. 인삼을 한 5년 동안 재배를 하면요. 인삼 그 자체가 지력을 쫙 다 빨아먹기 때문에 비옥도 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5년 지난 그 인삼밭에다가 비료나 그름을 줘가지고 한 1년간 쉬게 만듭니다. 그죠? 비옥도 정진을 위해서. 그럼 1년간 쉬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런 토지를 휴한지라 부릅니다. 뭐요? 옆에다가 그냥 휴식 취하는 토지 적어놔요. 뭐요? 휴식 취하는 토지. 휴식 취하는 토지. 휴식을 요하는 토지. 되나요? 휴한지. 그러니까 고한지나 유휴지는 원래 심을 못 내요. 왜 못 내는가 하면요. 원래 지금 현재 폐지된 용어는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되나요? 근데 그걸 장기 방치 투기를 휴한지다가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 되나요? 그것 좀 봐주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본심을 말합니다. 모의고사는 저 안 따집니다. 휴한지는 장기 방치 투기가 아니다. 그만 하면 돼요. 정상으로 쉬고 있다. 비옥도 정진 회복.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요?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필지 획지 구분. 뭐요? 필지 획지 구분. 그거는 별 붙여줬잖아요. 한 개 더 뭐요? 앞에 후보지와 이행지 구분. 맞나요? 그건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봐두시되 나머지는 어차피 나머지는 다른 과목에서만 하기 때문에 봐두셔야 됩니다. 그 요즘 또 시험 치면요. 박스를 딱 쳐가지고 옳게 묶인 내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돼요. 되나요? 옳게 묶인 것. 이해가시죠?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의 종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단독하고 공동 있습니까? 여기도 한번 조금 그 단독과 공동의 종류하고 좀 봐두셔야 돼요. 옆에다가 일단 주택의 종류에 공동과 단독과 공동에 일단 별표 한 개만 쳐놓으세요. 몇 개만? 하나. 그리고 옆에다가 건축법과 주택법 써놔요. 뭐요? 공법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할 거예요. 건축법과 주택법. 우리가 엊그제 시험에 다중주택이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기억, 니은, 디귿 있습니까? 이걸 박스로 딱 쳐놔놓고 요 주택을 무엇이라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시험은 다중주택. 맞나요?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 엊그제 시험 문제 다중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봐주시면 되고, 옆에다가 공법에 주택법과 거주 자세 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55페이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있습니까? 이것도 주택법 좀 되고, 어디요? 주택법 좀 되고. 감 넘겨보세요. 그 56페이지 보입니까? 56페이지에 좀 보여요? 정산적으로 시기한다 하면 뭐요? 휴한지. 공지는 그냥 비워둔, 남겨둔 이 공지죠. 그 다음에 명지했는데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하면 맹지. 맞고, 그죠? 하나, 집은, 등기 나왔죠? 집은, 등기, 소유권은 뭐다? 필지지. 필지. 틀렸고. 근데 후보지 나왔는데 뭐 나왔어요? 임지, 농지, 택지, 상호간 나왔죠? 상호간 어깨 뭐다? 후보지. 법지란 소유권이 되는데 이용실익이 없다. 맞네, 그죠? 맞는 거는 맹지, 후보지, 법지에서 3개. 맞나요? 그렇게. 그 시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틀린 거 대부분 필지, 획지, 후보지, 인지, 구분인데 이렇게 박스 내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된단 말이었잖아요. 그 이번에 지금 그대로 보이죠? 이게 뭐예요? 다중주택. 그대로, 그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놓은 거란 말이에요. 쭉 넘겨버리고. 그 58페이지, 59, 60 쭉 넘겼어. 어디까지요? 67페이지까지. 했어요? 참고. 뭐요? 참고.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삭제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15회 때가 보이죠? 62페이지. 보이나요? 보이나요?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삭제된 거예요. 이거는 20회 이후로 논식 한 번도 없어요. 되나요? 이렇게 그냥 참고로 봤다가 보고 싶으면은 모의고사 쏠 때 한번 찾아봐요. 되나요? 사실상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원래 지금 표준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0회 이후로 논식 한 번도 없다. 그럼 봐야 될 것은 68페이지에 오늘 붙어서는 이 특성 있죠? 이거 좀 봐두셔야 돼요. 조금만 쉬었다 가죠.